이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만 좀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를 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로 1년 사는 건데 네. 중간에 수입도 좀 바꿔야겠어, 지출도 좀 바꿔야겠어. 요게 추경 예산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원래 예산에 부록이 붙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내용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싹 바뀌는 거, 하나의 완폰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 총액부터 쭉쭉쭉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지출 관련해서 30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조. 30조. 쓸 돈? 예. 그럼 그 30조 중에 뭐뭐뭐뭐가 30조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그렇죠. 되겠죠. 그게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거 선거 전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예, 이게 이제 얼마로 또는 어떻게 편성되는가가 이제 제일 궁금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10.3조가 편성이 됐어요. 30조 중에서요. 10조 3천억 원. 10조 대충. 10조 3천억 원. 예. 일단은 전 국민은 무조건 15만 원. 모두 뭐 이재용이고 네네네. 뭐 회장이고. 김민석이고 예, 네. 최욱이고 다 15만 원은 다 맞습니다. 15만 원이고요. 기본값으로 15만 원입니다. 원.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조금 두텁게 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힘드신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은 4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보편성도 확보하는 거죠. 전 국민을 다 주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분들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만 늘어도 그걸 직접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주면 실제로 소비에 더 많이 쓰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효과가 더 높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게 그렇죠. 15만 원 더 준다고 15만 티도 원 더 안 나죠. 쓰지.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선별적으로 해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걸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섞었다. 믹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은 하되 어려운 분들에게는 두텁게 더 늘려가면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절묘하게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두 15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인데 한 달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를 냅니다. 2차. 2차는 모두 10만 원인데 네. 이때는 상위 10%잘 사시는 분들은 좀 제외. 이재용 제외. 회장만 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에게 1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위차를 나눠서 하는 거야? 그 10% 걸러내는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차에 걸러서 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 2차를 합치면 상위 10%는 15만 원, 보통 국민들은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분들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가구수당 식구를 곱하면 됩니다. 자기 가구수. 4인 가구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얼추 맞아 들어가고요. 가장 힘드신 분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 곱하기 4. 그럼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 이제 뭐 농어촌이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에는 또 2만 원씩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지역만 있는 거니까. 그럼 3살짜리에도 주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줍니다. 그런 거야. 네. 진짜 전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에요. 그래서 보편성도 확보, 그다음에 이제 선별성도 확보. 이렇게 원래 이런 거 하면 항상 네. 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해갖고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믹스했다. 믹스했다. 네. 그래서 일단 10.3조. 10조 3천억은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으로 나간다. 네. 이게 아마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이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수 살리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이게 사실은 이번 또 추경의 주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내수 살리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제 빚이 너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이제 부채 탕감에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7년 이상 연체가 장기되신 분들, 그중에 이제 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그 채권을 사서 탕감시켜. 빚으로부터의 해방이죠. 네. 예. 이러면 또 이제 그 도덕적 해이 비판도 나오거든요. 바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네. 예, 아무튼 일단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 원금 자체를 90% 감면해주는 새 출발 기금, 요거를 이제 도입을 같이 해서 어쨌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조 4천억 정도를 써서 1조 4천억. 채무 탕감을 한다라는 네.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이 늘 있는 거죠. 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하고 빚 갚은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네. 얘기를 늘 하십니다만 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빚도 갚고 또 더 성장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도와주면 안 되거나 빚을 탕감하면 안 되는 파렴치범 내지는 진짜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연체자거든요. 조건이 까다롭다 이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7년 안에
코로나 기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 우리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3억 들여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열심히 장사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라에서 집합 금지, 그렇지. 영업하지 마. 이래가지고 2년을 못 걷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망한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 연체에 사실은 국가의 강제 행정이 들어가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나 사후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네. 사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각 지역에 가보면 뭐 서울페이, 뭐 마포페이, 뭐 저기 파주페이 이런 게 있어요. 네. 지역별로 지자체가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시민들에게 페이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왜 혜택이 좋냐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페이 충전을 하면 11만 원을 사게 돼요 보통. 혜택이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마진, 그 할인율이 좋아서 우리 시민분들로부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랑을 받는 정책인데 지자체마다 그걸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라라고 하려면 중앙 정부가 좋아요. 그 해당 지자체에게 지원금을 내가 줘야지. 국비로 보조할 테니까 너희도 해 이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 지역상 상품권 자체도 확대하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 이 지원금도 늘린다. 요게 이제 또 추경 설명이 대책으로 쉽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아유 좋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는 진짜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돈으로 받는 사실 돈은 아니면 이번에 쿠폰으로 받습니다만 네. 그런 건데 아까 그 15만 원 이런 거 다 쿠폰으로 받아요? 쿠폰이에요. 그래서 뭐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쿠폰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으로 통장에 꽂혔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꼽히면 사실은 꼬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 갚아야지 이럴 수도 있고 나 이번에 그냥 킵할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쿠폰으로 주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명확하게 합니다. 뭐 큰 백화점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얘기를 왜 빼먹고 했어 그리고 아까? 4개월 안에 신청해서 쓰지 않으면 소멸. 그럼 내수 신작에는 내수 매우 탁월한 예, 효과. 예, 예. 이 얘기 왜 안 했어? 깜빡했네요. 설명 천재인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들어가죠. 이 내수 신작입니다. 내수 이거는. 신작입니다. 이 무조건 내수 신작이에요. 그걸로 뭐 이자 내고 이게 안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백화점 확실하게 못 가게 내수용 하고. 돌리는 용으로 내수용이야. 쓴다. 그거 왜 뺐냐고 지금 난리다. 윤석열 지지하냐고 난리야. 근데 아이고.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니까 너 극적이고 네. 반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도 늘 비판하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네. 그분들에게 일정한 이득이 되지 그게 경제를 돌리는 데는 큰 효과가 아니야, 없어요. 돌아.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돈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아. 네 맞아요. 무조건 돌아. 그거 근데 이제 외워. 그럴까봐 그거 말고 늘 하던 그야말로 승수가 높은 사업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추경 안에 뭐냐면 SOC라든지 또 건설 경기 살리는 돈도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방 지금 미분양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아요. 네. 우리 1분기 마이너스 0.2%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우리 경제를 어떤 발목을 잡은 게 건설 쪽이에요. 거기를 살려내지 않으면 성장률이 일단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평소에 없던 그런 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입을 뭐 월급 70만 원, 보너스 20만 원, 용돈 1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수입 이렇게 딱 잡아놓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 수입에 맞춰서 또 지출도 잡아놨잖아요. 네. 국가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월급이 줄었어. 그러면 수입을 줄이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매해 세수 수입이 줄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수가 뻥크가 났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넘어갔어요. 펑크는 났는데 예산서를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돈은 그대로 써. 국민에게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어디서 주는 거야. 이것도 주먹구구식이고 예산 깜깜이 구간을 막 통과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그거는 거거든요. 진짜 무책임하다. 예. 근데 올해를 살고 있는 2025년에 올해도 수입을 예상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수입을 예상할 때 경제 모델을 넣어요. 근데 올해 2.2% 성장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수입을 짰어요. 근데 올해 성장률 얼마로 예측되는지 아시죠? 0.8. 그럼 뭐예요? 보나마나 수입이 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또 옛날처럼 뭉개고 갈 거냐?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 경정이 들어왔어요. 좀 어려운 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드디어 5년 만에 정직한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법인세 마이너스 4.7조가 안 들어오고 부가세가 4.3조가 안 들어오고 교통세가 마이너스 1.1조가 안 들어오는 등등등 10조 이상 올해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얘기하고 그렇지. 전공법을 택해서 이번에 세입도 경정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걸 장부에 넣어. 그러면 지출을 줄일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약간의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지출은 그대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 정식으로 나라가 빚을 내겠습니다. 왜 전공법으로 간다는 왜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런 거 안 했냐? 예. 왜 안 했어요? 자기들이 나빠 보이잖아. 그렇죠. 아, 근데 문제가 보이니까.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이재명 정부는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뭐 나라 돈이 네 돈이냐 뭐 난리 날 겁니다. 또 근데 국민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돼. 알고 있어야 돼요. 빚이 발생해. 안 본다고 빚이 없어져? 아니잖아. 그렇죠. 예, 딱 이 얘기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정직한 정부가 전공법을 택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만 그 의미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네. 이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빚이 늘겠네, 나라비 늘겠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또 난리 날 공격한다고요. 겁니다. 솔직히 나라비 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시대를 처음 돌파하게 돼요. 네. 그동안 1,290, 1,260 뭐 이랬는데 1,300조 시대를 가요. 그럼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그건 문제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단순히 빚이 많다 적다는 얘기가 안 돼요. 갚을 능력에 비해서 재산에 비해서 많냐 적냐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를 봤을 때 49% 정도로 올라갈 거로 추정이 돼요. 네. 기존에 47, 6 뭐 이랬는데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국가 사이즈의 이 정도 GDP에 이게 많은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주요한 선진국들은 100이 다 넘습니다. 100이 넘어요. 100이 넘는데 미국은- 우리는 46. 예, 예.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빼고 미국은 144인데 걔네들은 빼더라도 네. 주요한 선진국이 다 100이 넘고요. 웬만한 나라들도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도 체격에 1,300조 넘는 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빚을 내고 그 빚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제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만큼 그 빚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내수 진작책이라든지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쫙 퍼지면서 그걸로 일어나는 경제 성장률이 그거보다 나으면 그걸 그렇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네. 개인이 그 빚을 집니다. 맞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냐, 국가가 책임을 안을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